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리얼 공감 토크쇼. 직장인과 구직자의 공감의 장이죠. 네, 세발자전거의 박형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볼 텐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세발자전거의 스튜디오에는요. 세발자전거의 두 페달이죠. 우리 최욱 씨 그리고 이동엽 씨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형준 씨, 제가 왜 모자 쓰는지 아세요? 동엽 씨는 개그맨이니까 우리 찰리 채플린 흉내 내려고 이렇게 그런 모자 쓰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우리 이동엽 씨는 그 프로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안 감아서 간단합니다. 그냥 감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두 가지가 없어요. 인기랑 그리고 집에 샴푸가 없어요. 왜 샴푸가 없죠? 예? 왜요? 인기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요. 자, 과연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지를 좀 알아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저희 그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가득한 세발자전거. 그럼 지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려야죠. 자, 최고의 두피 관련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출연자분들이죠. 두피와 관련된 직업을 꿈꾸고 있는 한국예술원 뷰티학과 두피 전공자 학생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중요한 분이죠. 오늘 두피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줄 한국예술원 뷰티학과 교수이자 JSO 유앤미 아카데미 대표이신 정수옥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두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또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분들과 또 그 직업을 꿈꾸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기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본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피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동엽 씨, 이번 코너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 코너는요, 직업에 대해 조사한 앙케이트를 바탕으로 그 직업의 세계와 그리고 서로의 공감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도판 있죠? 예,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요. 요즘은 그 장년층뿐만 아니고 20, 30대에서도 이 탈모 환자가 급증하면서 두피와 관련된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교수님, 하지만 그 두피와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직업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직업은 이제 그 두피 전문 관리사 과정이 있고요. 이제 그걸 또 가리키는 이제 강사 코스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 이제 제품 회사에 연결된 이제 직업,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제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기구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다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뭐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출연자 분들만 봐도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요, 두피와 관련된 직업군에 꼭 필요한 직업의식은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출연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먼저 강강무 씨 의견부터 좀 볼까요? 본인 소개하고 친절한 마인드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두피 탈모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친절한 마인드를 적은 이유는 우선은 이렇게 탈모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의기소침하고 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관리를 하는 걸 통해서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비스를 잘 해드리면 고객님께서 만족하는 만족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친절한 마인드로 적었습니다. 근데 그 친절이 과하면은 이 역효과가 올 수 있거든요. 이제 탈모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인데 탈모인 분들이 오셔, 아이고 원하시네요 이렇게 나는 친절한다고 했는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없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겠죠. 제가 봐도 그런 말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이게 기분 좋은 말입니까? 왜 이렇게 열을 내세요? 어떤 그 서비스 마인드와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직업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최하연 씨는, 보험이라고, 예, 보험. 직업의식으로 보험이다. 어떤 의미죠? 저는 우선 지금 헤어샵하고 두피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예.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헤어샵 원장인데요. 예. 보험이라는 거는 네. 보험이란 말은 다 알겠지만 예. 나중을 대비하고 항상 보험이 또 중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갈아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예. 사실 모든 직업에는 신뢰나 뭐 책임감이나 다 있어요. 서비스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직업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려면 보험 들듯이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10년, 20년 후까지 대비하고 10년, 20년 후까지를 변화까지도 생각하면서 늘 공부해야 된다는 자세에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처음에 보험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래를 이제 내다보라는 그런 직업의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군요. 보험을 들면 사실 예. 들고 나면 이렇게 보험 설계사분들이 선물도 이렇게 줍니다. 예. 이렇게 두피 이렇게 끊고 나면 선물도 주고 그러나요? 예,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고객님은 행운이고 선물입니다. 아, 자신만만하시네요. 말씀 잘하시네요. 또 옆에 앉아 계신 이윤종 씨. 책임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본인 소개하고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탈모하고 두피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은 두피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성분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예. 그 두피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명감입니다. 아, 역시 연구원답게 책임감이라는 직업의식을 제일로 꼽아주셨네요. 우리 강용채 씨는 신뢰라고 적어주셨어요. 본인 소개하고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유통과 관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강용채입니다. 예. 이제 신뢰라는 것은 그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월등한 그 제품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것과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유통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품을 공급을 한다거나 할 때에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뢰의 관계적인 게 좀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최효진 씨는 책임감, 사명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떤 의미죠? 저는 두피 탈모 전문 상담사고요. 예.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두피 탈모를 이렇게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나 나름대로 이렇게 힘든 발걸음을 하시면서 저희를 찾아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믿고 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책임감이 많네요. 자, 우리 박미선 씨. 끈기라고 적어주셨는데 본인 소개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헤어샵이랑 같이 두피를 같이 전복시켜서 하거든요. 예. 근데 모든 분들이 탈모 관리로 들어오실 때는 금방 효과가 나기를 바라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관리하는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단 끈기를 갖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끈기가 있어야 되고 고객님도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두피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끈기를 갖고 일해야 한다는 네. 그런 직업의식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정수자 씨, 전문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 소개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에어리 두피 살롱을 하는 부원장이고요. 예. 전문성이라는 건 고객님들이 이제 오시면 그 상담부터서 이제 처음 믿음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면은 믿음감이
고객님들한테 믿음감이 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적인 방법에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이제 설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부원장님, 우리 그 박형준 씨 평소에 좋아하셨나봐요. 박형준 씨만 뚜려져라. 보시면서 말을 하는 건지 얼굴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은 말대로 하면서 눈은 저쪽으로 가 있어요. 제 두피를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전문적으로 가시려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여진영 씨는 좀 비슷하게 전문 지식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본인 소개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두피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부원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 뵈면 보통은 자기들의 탈모가 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좋다는 제품을 썼을 때 오히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고객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요. 전문 지식.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립니까? 모자 쓰면 머리가 빠지고 뭐 머리를 자주 감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머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은 감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저희 청소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일같이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쌓이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샴푸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모자 쓰는 거는요? 모자 쓰는 것도 딱히 이제 탈모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보면 거기서 땀도 많이 분비가 될 거고 피지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이 계속해서 두피에 잔류가 되면서 그게 이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모자를 계속 쓴다고 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인 거는 모자도 안 쓰고 머리도 잘 감았지만 할 수 없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때 그것도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뭐 우리가 모르는 비밀 있어요? 비밀은 없지만 나 너무 궁금한 거 많아요. 유전적인 요소도 관리를 통해서 그 점점 진행되는 부분을 미리 좀 더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훨씬 더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거기에 훨씬 더 좀 효과를 좀 더 잘 발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 무작정 안 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떤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전문 지식이 풍부하신 분 같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다양한 직업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다 필요한 직업의식이에요. 하지만 최욱 씨, 그 앙케이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두피 관련 직업군이 가져야 할 직업의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4위가 책임감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3위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대처, 2위가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1위는 서비스 마인드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대답이 80%까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과 1대1로 만나서 그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를 가장 중요한 직업의식으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 두피와 관련된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이 서비스 마인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직장인들이 이제 가져야 할 서비스 마인드는요. 일단 탈모가 되신 분들은 일단 숨기고 싶으세요. 남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그 기분이 상하지 않게 그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그 기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요즘 뭐 장년층뿐만 아니고 20, 30대에서도 이 두피와 또 탈모로 고민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 두피 관련 분야의 직업군의 경우 이제 전망이 그만큼 또 밝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구직자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봉 씨,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지 좀, 저는 두피 탈모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제가 원래 두피 관련 제품 영업 사원을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두피 관련
그 관리사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예. 저희 할아버지가 또 탈모가 있고 하셔서 예, 예. 네, 대머리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정세훈 씨. 예. 지금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신지요? 저도 두피에서 탈모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 예. 저희 집안이 아버지께서 네. 대머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예. 최근에 보면 아버지께서 탈모 증상이 좀 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한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오늘 그 두피 전공자 학생 여러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예,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세요.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우리 성함이 조원영 씨, 예.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다른 일을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머리숱이 많이 빠지고 저희 부모님도 역시 탈모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를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머리가 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쪽 분야로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원영 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현 씨 그러면 안 돼요. 탈모가 있다니까 그 뒤에 이렇게 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찾아 왜 보세요 그거. 왜 보신 거예요 이현 씨? 탈모가 없어서 탈모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본인이 그렇게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탈모 없습니다. 이현 씨는 지금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두피 케어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예. 그 샵에서 우연치 않게 그 케어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예. 그 상당히 기분도 그렇고 되게 상쾌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도 종사를 해도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예. 지금 알아보기 시작해서 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헤어스타일도 아주 멋있으십니다.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최세웅 씨,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와서 관리를 한번 이렇게 받아보고 이쪽이 괜찮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흔히들 이제 두피 관리 같은 경우가 탈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중요하지만 또 제가 이제 배우는 쪽은 이제 건강 관리 쪽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까지도 외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탈모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우리 이윤종 씨. 지금 그 두피 제품 개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제품 개발이라고 하면 원 재료를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임상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임상이라고 하면 제품이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제품이 고객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임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에 지금 뛰어들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이것만은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물학이나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좀 정보가 있으면 좋고요. 네. 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학이나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또 이제 화학 전공했지 않습니까? 예, 케미스트리. 이거 진짜인데? 뭐 좀 오늘 끝까지 잘 들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사실 두피 이쪽에 탈모가 조금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말하는 조차도 제가 되게 스트레스인데 사실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두피 관리사. 우리 최연아님 두피 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최아연님. 최아연님. 머리가 나쁘다 보면 네, 잘 안 보여요. 최아연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말 그대로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는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관리예요. 관리는 일단 아까 우리 정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신체 관리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진단을 잘해야겠죠. 네. 아까 말한 대로 조그만한 탈모인지 원형 탈모인지 아니면 유전성 탈모인지 그리고 이분이 탈모 이전에 이제 비듬이 있는지 아니면 건조 쪽인지 지루성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손님이 자기 두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단기를 꼭 구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기계의 모든 장비들을 구비를 해서 현미경으로 진단을 해주고 그 진단한 거에서 이제 어떻게 1개월짜리인지 10개월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관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상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사가 해줄 건 상담 후에
이게 진행이 스케일링부터 시작을 해요. 스케일링하고 샴푸하고 마사지 해주고 영양 공급해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관리사는 집에서 홈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고객의 습관까지도 늘 체크해주고 관리해주는 말 그대로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탈모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은 건강하시고 노화가 확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나긴 납니까? 그렇게 받다 보면? 나요. 저는 많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관리를 했는데 원래 나요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 맞습니다. 따라서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예를 들어 3개월 전부터 빠졌으면 3개월만 관리 받으시면 되고요. 네. 미세하게 M자든 O자든 3년 전에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면 3년 관리 받으시면 돼요. 저희 아버지 한 30년 빠졌는데 그 관리를 30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밥 먹죠. 네. 밥 먹는데 연세가 드시면 건강식품 같은 걸 좀 드시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집에서는 홈케어로 안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맞춰서 꾸준히.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샵을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 샵을 운영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그 박미선 씨 지금 샵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어떤 건 뭔가를 배우고 해야 됩니까? 출발을? 아, 그럼요. 처음엔 트리콜로지스트 전문 자격증을 이제 이수를 하고 그 후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해서 이제 샴푸를 하기 때문에 두피를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경락에 경혈까지 저도 배웠어요. 그리고 샴푸하면서 혈자리까지 잡아주면 고객이 두통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이 좋고요. 아무튼 저는 두피만 만지면 혈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트리콜로지스트? 네네, 트리콜로지스트. 아, 그게 뭐예요? 두피 전문 관리사. 자격증인가요? 네네. 우리 강광우 씨도 그 트리콜로지스트 자격증을 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도 이렇게 탈모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해서 필기 시험도 보고 그리고 고객님 이렇게 관리하는 실기 시험도 같이 보면서 자격증 2급을 저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최효진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상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두피 트러블이 됐든지 탈모가 됐든지 진행되시는 모든 분들을 오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는 게 큰 부분이시고 그 세부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체질적인 유전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담을 듣고 나서 그 모든 분들의 관리를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우리 강용채 씨, 아까 제품도 개발하시고 또 뭐 유통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탈모관리센터를 오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이제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반적인 상권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그쪽까지의 그 어떤 상담하고 또 제품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각 이제 그 저희 가맹점에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우리 여진영 씨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두피 관련 직종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꼭 필요하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탈모가 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내성적이고 또 약간 좀 위축적이고 특히나 또 예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럼 많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 드릴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탈모가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분만큼은 모르겠지만 최대한은 그분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배려를 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이 방송을 보고요. 두피 관련 직업에 대해서 참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막상 이 직업을 시작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인간은 다 두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피가 그렇죠. 없는 분이 없잖아요. 예. 그만큼 시장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20대 젊은 분들이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학교에 미용과가 많이 있어요. 미용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면 더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30대나 40대 이제 지금 다른 일을 하다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젊을 때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체계를 갖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학원 같은 데서 기본 이제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는 자격증에서 기본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교육을 이수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실전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풀어볼까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요, 정말 그 두피와 관련된 그런 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또 그런 전문 샵뿐만 아니고 또 미용실 안에서도 이 두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이제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나와주신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은 또 창업에 또 어떤 관심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고봉 씨, 우리 두피와 관련된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아,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예. 네, 그렇다고, 예. 우리 조원영 씨, 우리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이현 씨는요? 지금 혹시 어떤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지, 가장 또 필요로 하다면 뭐가 있는지? 일단은 저도 창업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려면 창업 자금이라든지 전문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어떤 포지셔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탈모라는 게 사실 비밀이고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은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가면서 나 탈모인데 막 이렇게 치료돼서 나았다라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또 미용하시는 분들은 미용을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두피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찝어주시면 고객도 좋아할 텐데, 만약 저희 같은 경우에 미용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조언을 받고 싶고 좀 고민이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우리 정세훈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창업을 꿈꾸고 계시고 또 창업에 필요로 하다는 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만약에 창업에 필요하다 생각한 거는 전문성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지 고객과 서로 신뢰가 있고 다시 고객이 제 티켓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고객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모두 다 또 전문가이자 또 대표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미선 씨 지금 창업을 하고 하셨죠? 네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상권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상권. 어떤 의미인 거죠? 일단은 상권 많이 거리가 활성화된 곳에서 상권을 이루게 되면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전 상권이 많이 상권이 아주 중요하다고 울산발 생각해요. 같은데 만들어봐요. 네. 가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강용채 씨 같은 경우는 창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이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갖춰야 할 자격증은 국가에서 그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서 전문성과 이제 그 어떤 또 다른 뭐 금전적인 게 따라야 되겠죠. 그건 뭐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픈하기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갖춰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부터 갖추어라. 그렇죠. 예, 그렇군요. 우리 최하연 씨가 생각하는 두피 관련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힘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러니까 두피 관련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부산을 가도 톨게이트를 지나야 부산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종적으로 창업을 하는 순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나한테 주어진 상권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 길을 딱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포기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 확보가 안 됐을 때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고 그러면 직장을 자꾸 옮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사랑, 긍정적인 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주기가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를 잘 넘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믿음, 그런 예.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창업을 다 하시고 또 지금 계속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의 현장 경험을 또 들어봤어요. 그렇다면요,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창업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일반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4위가 고객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3위가 수익을 위한 홍보, 2위는 전문적인 기술과 차별화, 그리고 1위는 창업 자금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가장 필요로 한 거는 역시 자금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군요. 돈만 있으면 머리도 나는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두피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라는 그런 점이 있다면요. 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케팅을 접목시키신다면 성공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버틸 준비를 다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처음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한 일정한 부분이 이제 채워줘야만이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더 미래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내가 버틸 자금 준비를 확보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 또 그 자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구청에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관할해 있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아까 장소도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장소를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속한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저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창업할 때 그러니까 구청 끼고 하면 좋군요. 네. 그 얘기를 그냥 바로 얘기해 주시지. 쭉 듣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순간. 아까 여진영 씨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두피 관련 분야의 경우 이제 고객들이 자신의 탈모를 좀 숨기고 싶어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고 또 어떤 만족스러운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강강목 씨 같은 경우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요.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러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얼굴이 좀 노안이라고 해서 놀림도 많이 받고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많이 못 자서 이렇게 수면 패턴도 깨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져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조언도 얘기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관리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되게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봐서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 찼어요. 그러셨군요. 예. 우리 최유진 씨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보람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는데 원형 탈모로가 자살까지 원형 탈모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삶의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하셨던 분이 자기도 모르게 원형이 아기 손바닥만큼의 탈모가 오셨는데
관리를 받는 중에도 원형 탈모는 특성상 계속 번질 수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어린 손바닥만큼 이렇게 2달 사이에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오셔서 저한테 제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저랑 성격이 또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런 얘기 도와다 드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아서 좋지만 여기 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또 관리사 선생님들한테도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도움되는 얘기 듣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런 게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두피 관리뿐만 아니고 그분의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까지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살린 거예요. 예, 그렇죠.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자, 두피와 관련된 직업은 알면 알수록 정말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다양한 전문직 군들이 나와주셔서 고민과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토크 릴레이죠. 키워드 토크. 자, 뭐 핸드 테크닉, 마술사, 시크릿, 셀프 관리 다양한 재미난 의견들이 나와주셨어요. 먼저 이윤종 씨의 키워드가 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책임감입니다. 아, 책임감이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탈모나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좋은 제품이나 정보들을 접하시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마케팅이 아주 잘 돼서 그냥 그때 잠깐 아주 반짝반짝하고 지나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정말 탈모하고 비듬염증, 가려움증이 있는 두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재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서 저에게 키워드는 책임감입니다. 아, 정말 멋지시네요. 예. 이윤종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자신의 그런 모습이 확 느껴지네요. 자, 우리 다음은 정수자 씨의 키워드는 뭔지 궁금한데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예.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두피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초반 때는 실수한 것도 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고객님의 이제 마음까지 다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경험 풍부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최효진 씨의 키워드도 궁금한데요. 어떤 키워드 꼽아주셨나요? 마술사를 마술사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탈모든 두피 트러블이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많이 발전되신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객님들은 오셔서 본인의 지금 발전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체질적인 유전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도 파악을 안 하시고 무조건 나는 왔으니까 효과가 눈앞에 딱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도 뭐 정말로 뭐 두세 달 사이에 갑자기 뿅 하고 마술사처럼 딱 관리를 이렇게 효과를 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한 효과를 내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이렇게 마술사적인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구직자들의 이제 관심 키워드가 궁금한데요. 우리 조원영 씨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셨나요? 저의 검색 키워드는 전문성. 전문성. 어떤 의미죠? 지금 그러니까 선배님들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전문성을 이렇게 갖추셨으니까 이런 손님들을 잘 관리를 해서 만족도라는 거 이런 거를 또 받아내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길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은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진영 씨께 좀 그럼 여쭤볼까요? 여진영 씨가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이론적인 지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현장 경험이 아니기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 주 업무로는 교육을 담당을 하지만 계속해서 고객의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교육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뭐 두피 관리법을 교수님께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시연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좋아. 자, 그렇다면 교수님, 저희들이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두피 관리법이 있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두피 관리를 하면서 기본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하는 탈모를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탈모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그 샴푸를 하면서 그 샴푸를 두피에서 최소한 1분 이상 1분에서 3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모공에 있는 피지가 그 제거가 되면서 그 순환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샴푸를 하는 데 있어서 1분을 못 해요. 1분을 못 하기 때문에 그 피지대가 빠지지 못하고 모공이 막히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충분히 해주고요. 그렇죠. 샴푸를 충분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 두피에 맞는 샴푸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샴푸가 아무 데서나 그냥 사서 막 쓰는 샴푸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두피 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하면서 가장 이제 1분을 하려면 최소한 1분에서 3분을 해줘야지 탈모 예방이 되는데 그 1분에서 3분 그냥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많이 만져줘야 되는 게 우리가 샴푸를 하면서 이렇게 위를 만져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렇게 백회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영 씨가 샴푸를 한다. 어떻게 하십니까? 평상시에? 평소에요? 예, 샴푸를 한다. 평소에 샴푸하면 이렇게 해갖고 쏙쏙쏙쏙 바로 샤워기 쑥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근데 매일 저를 매주 이런 걸로 사용하실 거면 마네킹을 섭외하세요. 매주 이런 걸 놔야.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여기 탑 부분을 많이 문대주세요. 문대주고. 많이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샴푸를 하게 되면 보통 고객들이 다 이 머리카락만 샴푸를 하세요. 두피 샴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피를 이렇게 만져주는 샴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를 만져주는 샴푸를 하시면서 이 약간 머리 나는 것 같아요. 탑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 안에 혈점들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순환이 잘 되면서 그 예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이 탑 부분을 해주시는 거고, 탑 부분. 탑 부분은 저희는 이제 어떤 원리로 얘기를 하느냐면 탑 부분은 우리 그 몸에 있어서 제일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이 잘 안 된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보면 여기 이렇게 올려 보면은 여기에 열이 납니다. 여기에 열이 날 때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 할 때도 여기 손을 만지면 여기 열이 나요.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다는 증거거든요. 더 위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면은 그게 해소가 됩니다. 열이 해소가 되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탈모도 해결이 되면서 예방도 되고 그만큼 이제 두피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그 탑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두부를 해주시고 여기 옆을 이제 같이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을 피부가 빨개지고 있는데요, 지금. 옆을 자극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순환이 되면서 이 눈까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옆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시게 되면 눈의 피로까지 풀어지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눈의 효과가 피로는 있거든요. 풀리는데 제가 미용실 갔다 왔는데 머리는 엉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레이프라고 이 뒤에 후두부요. 맞아. 후두부가 많이 조금 오래 요즘에는 그 현대병이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고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많이 당기잖아요. 목 당김이 많기 때문에 이 뒤에 라인을 목 바로 이렇게 잡으면서 자기가 잡으면서 보이면은 이렇게 이 두개골과 목 근육 그 사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내가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게 되면은 어깨 아픈 거까지도 풀어질 정도로 여기가 이 승모근이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두개골하고 이 등까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 레이프 라인 이 부분을 많이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전신 건강까지 좋아지면서 탈모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되는 그런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다 해주면서 풀어주면은 이제 어깨 아픈 거, 목덜미 당기는 거, 요거까지 해결이 되고요. 또 이 측두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귀가 좀 이명증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좀 순환이 잘 되면 훨씬 더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평상시에 그 샴푸를 할 때 잘 몰랐던,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배운 두피 마사지 여러분 샴푸하실 때 집에서 간단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출연자 키워드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구직자분들 중에서 우리 정세훈 씨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셨는지요? 저희 키워드는 금남 지역입니다. 금남 지역이다. 네. 어떤 의미죠? 두피나 탈모 같은 경우 남성 고객들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남자가 하기에 더 좋은 직종이라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피부 관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라서 인식이 아직 여자의 직업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김광묵 씨가 같은 남자로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죄송합니다. 우리 강광묵 씨가 같은 남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도 많이 느낀 거지만 여자분들 관리할 때는 좀 더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을 최대한 안 하던가든지 좀 더 이렇게 고객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감대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형성해서 얘기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좀 남자분들에 대한 그 꺼리낌을 없게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일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 직업에 매력이 있기 때문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직자들이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윤종 씨가 자신의 직업의 그 매력과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뭐 화장품 브랜드 혹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주 손쉽게 5개 정도 그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두피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혹시 아시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근데 화장품 시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듯이 두피 시장도 이제 점점점 커질 시장이고 화장품 못지않게 아주 커다란 곳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시장이 같이 커질 때 본인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효진 씨도 이분들에게 좀 용기 줄 수 있는 이 두피 관련 직업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피나 트러블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 외형적인 그런 탈모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에 삶의 애환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 이상의 어떤 보람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남자 관리사들을 꿈꾸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집중적으로 그 선생님을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탈모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두피 건강까지 같이 말끔히 같이 해소해 간다면은 보람도 느끼고 또 돈도 벌고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용채 씨도 이 두피 관련 직업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두피 관리 쪽에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사업성을 놓고 본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뭐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다른 어떤 요즘 보면은 그 뭐 음식 사업이니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했다가 또 이렇게 접고하시는 분들을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쪽하고의 그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지 않는가. 전문성만 가지고서 이쪽으로 뛰어 들어오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출연자분들이 이 두피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아주 희망이 넘치는 또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직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 직업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 시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머리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만큼 머리 없는 사람이 머리를 나게끔 하려고 또 신경 쓰는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세계적으로 그 내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세계 시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학교에서도 그 아파라는 그 40개국의 그 나라를 그 여기 하는 그 단체 세계 미용 단체가 있어요. 거기를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세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국제 자격증을 만들려고 그것까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희망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표정이 많이 풀리신 것 같은데요. 동엽 씨, 네네. 오늘 어떻게 함께한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이제 이 문구를 한 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넣어야 돼. 두피는 두피 관리사에게. 이런 멘트. 네. 최욱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많이 부끄럽고요. 네. 많이 부끄럽고.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름다움은 성형외과 의사가 만들어주죠.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코를 넣어준다든지, 눈 쌍꺼풀을 만들어준다든지. 근데 이분들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되찾아주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네. 두피는 두피 관리사에게. 자, 요즘 주변을 보면요, 미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모만 꾸미기보다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피와 또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끝없는 숙제로 남을 텐데요. 그 숙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우리 두피 관리사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유망하고 아주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일하는 분들을 우리 세발자전거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년보험은 역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노년보험의 선택 역시 명품 부모님 보험이죠. 치매 걸리면 목돈 들 일도 많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네, 노년의 큰 걱정인 치매는 든든하게 대비하시라고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드리고 간병